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방역 수칙을 바꾼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은데 재택치료 중심의 방역 수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법원이 3년 전 고성 산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면서 지방선거는 묻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838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군별 확진자는 원주 494명, 춘천 365, 강릉 237, 속초 160, 동해 80, 삼척 78명, 태백 73명, 양양 52명, 고성 29명 등 모두 1,838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3만 명을 넘은 지 불과 닷새 만에 4만 명을 넘어 4만 961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방역 수칙을 크게 개편했는데요. 하지만 검사 방법부터 확진자 재택치료법,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 등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지금의 방역 수칙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약간의 증상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약국에서 자가키트를 사서 셀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료 인력이 검사해주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이랑 저희 제품은 동일하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간호 선생님들이 직접 채취해 주시기 때문에 검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확진자의 경우 중환자가 아니라면 재택치료가 우선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질병청으로부터 치료 키트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씩 건강 상태를 살피지만 그 외 일반관리군은 7일간 격리하며 스스로 치료합니다. 치료 약품도 스스로 구해야 하고 해제 전 PCR 검사 절차도 없습니다. 확진 7일이 지나면 별도의 공지 없이 격리 해제됩니다. 다만 재택치료 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상담받고 보건소를 통해 약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함께 지내는 사람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당연히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음성이라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 해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을 받은 지 14일 이상 90일 이내라면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도 상관없는 게 원칙이지만 민간기관 등에서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2차 접종 90일이 경과한 경우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확진자를 위해 약 처방이나 생필품을 사러 잠시 외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동거하시는 분들 중에 확진이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약을 대리 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확진되신 분이 혼자 사시거나 하시는 경우는 약을 타기 위해서 바깥 출입하신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혼자 사는 경우 보건소에 약을 요청하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도민은 전날보다 1,900여 명 늘어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2019년 고성과 속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은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오랜 법리 다툼 끝에 지난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입장인데 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판이 열렸던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한전 속초지사장과 전력공급팀장, 배전운영실장 등 한전 직원 7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전선이 끊어진 게 직원들의 잘못 때문인지 강풍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밝혀야 했고, 한국전력공사라는 기관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한전 직원이라는 개인의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한전 측의 설치상 하자로 전선이 끊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선이 끊어진 게 한전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 측의 설치상 하자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전력공사라는 기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번에 기소된 한전 속초지사 직원 7명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이재민들이 결국 판결을 내린 속초지원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민들은 형사재판 항의 성명서를 내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2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이 한전 측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확산된 화재에 대한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묻고 그 전체 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전 속초지사장 또한 책임을 물어 엄히 처벌하여 형량이 가해짐이 당연한데 관리의 책임은 있는데 죄를 적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게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재판장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란 말인가?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방선거는 인물과 공약, 구도까지 모든 게 안개 속입니다. 말로는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대선에 종속시키고 있는 정치권의 모순된 행태를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20일째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장 1명을 제외하곤 원주 등 나머지 6곳도 시장 예비후보가 없습니다. 시장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만 원주 3명, 춘천, 강릉 각각 6명 등 29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3선 연임을 마친 최문순 지사와 원창목 원주시장이 출마하지 못해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과열 경쟁이 예상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선거사무소 운영과 명함 배포 등 제한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비후보 등록 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는 대선 올인 전략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 전 거쳐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을 막고 대선 활동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게 모든 지방원 후보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게 되면 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서 누가 대통령 후보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 활동 내역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지선 입지자들을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 공천 신청 서류에 저희가 대선 활동 내역서라는 명칭으로 서류를 추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대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양당의 노골적인 대선 올인 전략까지 겹치면서 지선 관심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공약과 선거 구도는커녕 도지사, 시장 군수에 누가 뛰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보니 예비 주자들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애꿎은 출판 기념회만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SNS나 그냥 문자 정도만 하는 건데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후보를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대선 이후 어느 쪽이 승리하든 4월에나 진행될 공천이나 경선 기준도 문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선 입지자 평가 항목에 대선 기여도가 포함될 전망인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해 인물이나 공약에 대한 부실 검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역의 주권자인 그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깜깜이 지방선거가 또 재현되지 않나. 양당의 대선 캠프는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과 자치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 입지자를 대통령 선거에 동원하면서 지방선거를 대선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의결해 시행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소속 직원들의 근무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회 소속 직원 4명을 오늘 6급 1명과 7급 3명으로 승진하고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뜻깊은 일이라며 의회 직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을 놓고 노동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사업노조 강원본부는 민노총에서 강릉 지역 레미콘 업체의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해 일부 업체에서 이를 수용했는데도 전체 파업을 이어가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총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는 강릉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는 단 한 곳뿐이라며 모든 업체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전체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9일부터 강릉 지역 레미콘 업체의 1회 운송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기존의 4만 2천 원 안팎인 1회 운송 단가를 5만 4천 원으로 올리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정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상업용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척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빌린 임차인에게 1년간 최대 80%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면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입증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상가 등 120곳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 금액은 2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 5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36개 기업은 지난해 매출 53억 원,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27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입주 기업을 돕기 위해 경쟁력 강화 사업 21건, 멘토링 36건, 창업 관련 기관 연계 35건 등을 제공했고 올해도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과 창업 보육 환경 지원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서 46% 이하 가구로 늘어나며 급여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에서 39만 1,000원으로 오릅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연으로 조정했습니다. 속초시가 지역 내 5개 서점과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합니다. 속초시는 속초 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기존처럼 신청해 속초 지역 서점 5곳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속초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 서점에 직접 방문해 회원 가입을 한 뒤 서점과 도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1인당 한 달에 3권까지 연간 20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저소득 새내기 청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희망 디딤돌 복지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 청년에게는 50만 원, 보호 종료 과정 위탁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구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복지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원 2종 이상을 설치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과 일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 지원, 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1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4,396곳에 411억 원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A씨가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로 5m를 운전한 건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음주 상태로 20cm를 운전한 40대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가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본부장실을 운영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철원군을 시작으로 매달 2-3개의 시군을 돌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신규 해양수산 사업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유튜브 채널 학기호TV에서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초중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출연해 학교 생활 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실시간 댓글로 접수한 학부모 질문에 답변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편은 1학년 학교 생활과 준비 사항, 기초 생활 습관 등을 안내하고 중학교 편은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교육 과정, 자율학년제 참여 활동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행정상담과 의료상담, 물품 배송 전담반으로 나누고 행정상담반은 재택치료 수칙과 생활지원비 신청 등을 24시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상담반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재택치료자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관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